자, 이제 개장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두 분의 정보 분석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글로원 파트너스리 이성웅 이사와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우 PB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성웅 이사는 바삐 오시느라고 지금 땀도 못 닦으시고. 네. 자, 조금 이따 호흡을 좀 한번 고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선우 PB한테 가기 전에 기업 지금 속보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희 그 일발장전 코너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신테카 바이오가 재료가 뭐 큰 게 좀 나왔군요. 히트를 한번 쳤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는 예상 체결 지수도 좀 높은 것 같은데 면역 관문 억제제 2종 병용을 동물 실험 통해서 투여해봤더니 60% 이상의 완전 관해, 이 완전 관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사멸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녹아버렸다, 사멸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국제 학술지, 면역학 분야의 학술지 온큐 이뮤놀로지에 이제 어제 게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왔는데, 이 사실 그 딥매처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갖고 신테카 바이오가 그 후보 물질을 도출해냈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로는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아마 그 신테카 바이오는 상반기 중에 AI 슈퍼컴퓨터 센터, 네, 요거 완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1만 대 인프라 규모라고 하는데 뭔가 혁신적인, 획기적인 일들이 돼서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딥매처의 판매가 잘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그 일발장전이라든지 출발 오늘 증시 코너를 이용하시면은 많이들 먼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 저희 자랑 깨알 같은 자랑 좀 잠깐 하고, 자, 윤선우 PB한테 가겠습니다. 윤선우 PB님, 이제 개장 전에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오늘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은 뭐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관련해서 미국 시장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월요일도 이제 한국 시장도 빠지면서 시작을 하다가 장중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증상이 약하다는 이슈나 뭐 수출 호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뭐 그중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거는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등이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2차 전지나 게임주, 메타버스 등은 좀 하락을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또 아시다시피 12월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상승이 큰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쪽에서 좀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뭐 이 중에서 뭐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뭐 DDR5 모두 알고 있듯이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 2분기를 이제 업황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이제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반등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세 번째로는 최근에 기관이랑 외인이 바스켓 매수로 공격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반도체는 저희가 또 뭐 많이 중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건 그거고, 그러면 오늘 윤선우 PB의 킬링 포인트의 종목 기업은 뭡니까? 저는 오늘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ISC 소켓. 예, 네. ISC는 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으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뭐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컴, 인텔 등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매출에서 가장 큰 기업의 비중이 한 10% 정도로 고객사 다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수익성이 좋은 비메모리의 매출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도에는 52% 정도였지만 2021년도에는 약 70%대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3분기 매출액은 388억으로 컨센서스 상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인해서 92억으로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였습니다. 뭐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강한 수요세가 유지됨에 따라 매출액 410억, 영업이익 10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3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개장 후에 시세 움직인 다음에 다시 예. ISC는 다시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장 전에 나 이 기업 봐요. 근데 개장 후에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또 계속 그렇게 또 추가 내용을 전해주셔야 되니까. 예. 자, 이성웅 이사는 오늘 포인트 어떻게 보시고 기업은 뭐?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일단 네. 주기 자체가 코로나 촉발 때는 연을 두고 변동성이 커졌었고, 이제 변이가 연속될 때 좀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변동성 자체가 시계열이 축소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도 저번 주 짧게 시장의 변동성이 수반이 되는 모습이었고 회복력이
빠른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이에 대한 뭐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사율 자체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기로는 뭐 그러한 변수들이 조금은 없어지는 단계라고 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부 업종, 특히 IT 업종이 나아지는 측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다른 업종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뭐 NFT라든지 이러한 그 중점적인 요소를 가진 게임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시장 자체는 업종 내에서 변동성을 수반하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회복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보다는 업종별이 이제 차별화되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조정해서 살펴보는 게 더욱 낫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환 주기라는 것이 뭐 단계별로 있고 길게는 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있지만 연 단위로 있다가 또 점점 좀 짧아지고 네네. 뭐 주글라 파동이 있고 뭐 컨트라 DF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 오미크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네. 자 거기에 적응하려면은 이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능동적인 종목은 오늘 뭘로? 종목은 TSE입니다. TSE. 예, 아까 ISC와 두 분이 비슷한 사업, 맥이 닿네요. 예,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게 포인트 자체가 기업이 주가가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정적인 요소가 제거됐을 때 또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욱 긍정적이게 됐을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는데 TSE는 첫 번째 포인트와 근접을 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 그 엑시노스라는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수율이 좋지 않아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수율이 개선세가 10월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아직 생산 단계까지 넘어서기에는 약간 부족한 단계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이제 생산 가능한 그러한 수율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뭐 4분기 실적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하나의 추측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은 거기까지. 네. 네. 그다음에 또 개장 후에 마찬가지로 아까 윤선호 PB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네.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이제 3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가 접수를 좀 봐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래도 또 호흡을 도르셔야 되니까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윤선호 PB부터 개별주 호가들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주 호가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우선 뭐 에코캡, 강진인텍, 모베이스전자 등 자동차 부품 쪽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자동차 보이고, 부품 쪽으로.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기기 쪽이 시간 외에서 좀 강세인 보인 기업들이 몇몇 개 있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뭐 LNK 바이오, 하이로닉, 메가 ICS 등 좀 호가에서 1%대, 1%에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뭐 여행 관련주인 모두투어나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도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LCC 관련해서 저비용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의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등에도 좀 호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은 어떨까 지금 호가가? 일단 뭐 IT 최근에 지속적으로 장 초반 강한 모습, 뭐 장 중반 종반까지 강한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매수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장 초반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소폭이지만은 상승 시작하는 측면이 최근에 많았거든요. 오늘 또 비슷한 시장 양상 보이고 있고 그 화학주 같은 경우가 변동성 측면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뭐 하락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단계에서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일지 이게 아니면은 다시금 실적을 반영을 하는지 그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약간 부진했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한 예상가는 한 4% 정도 상승률을 나타내는 측면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 산업 쪽으로 조금 매기가 붙나요 지금?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네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T 같은 경우는 최근과 비슷하게 소폭의 상승세 예상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화학이나 이쪽 소재 같은 경우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뭐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다시 순환하느냐. 아까 이제 순환주기 얘기해 주셨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덜컥거리는 요철이 있었는데 그걸 좀 넘고 미국은 조금 달려보자 분위기가 다시 돋아지는 것 같고 아직 결론이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렇게 효과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장 문 열고 다시 또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준비하시죠. 이성웅 이사는 오늘 네, TSE. SE. TSE. 예. 이름이 어려워갖고. TSE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TSE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소폭 올랐다가 지금은 보합세 측면이고요. 한 100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수율의 변화가 시장의 전체적인 얘기가 있은 이후부터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한 4거래일째 반등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네. 다만 이게 지금 바스켓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소켓 업종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추세적으로는 나아진 환경이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총 대비 이익을 비추어 봤을 때 좀 그래도 비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국면에서는 약간 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시세는 지금 조금 정체지만 오히려 좀 그런 게 있고 아까 추가하실 내용은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선은 PB는 아까 ISC ISC도 오늘 한 1%좀 못되게 조정을 보이곤 있는데요. 뭐 ISC도 TSE랑 마찬가지로 4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온 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ISC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5G 안테나 소재 FCCL을 이제 2022년부터 양산하면은 거기다 신사업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쟁사인 리노공업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나는 더 할 말이 있으시다.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는 걸로. 네. 진짜로? 네, 어렵게 오셨는데. 네, 우리 이성웅 이사께서는 너무 바삐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하여튼 혹시 가시다가 생각나시면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DB금융투자 화성 향남 지점의 윤선호 PB가 개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